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바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여기 보시면 바로 우리가 화학 물질의 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오는 원자량과 바로 몰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원자량과 1몰과의 관계를 배웠고, 그리고 1몰의 의미에 대해서 질량, 수, 부피적인 의미에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에 따로 나타났지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분명히 이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제 시작해보죠.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 우선? 네, 뭔가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니까요. 아무래도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겠죠. 그쵸? 자, 여기 반응물과 뭐가 있다? 맞습니다. 생성물이 있습니다. 반응물이란 것은 반응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생성물이란 것은 그 반응한 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생성될 때 생성물이라고 하죠. 자,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만들기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만들기는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2, 3, 4요. 뭐라고요? 1, 2, 3, 4요. 같이 한번 보죠. 자, 1단계는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과의 관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반응이란 것 자체가 뭔가 변했다 이런 뜻이죠. 뭔가 변했다 이런 뜻이니까 바로 반응물이 있고 이것이 반응해서 나오는 생성물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했으니까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화살표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분명히 쉬운 과정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반응물이 어떤 게 있는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반응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해서 이 반응물에다가 적고요. 그리고요, 생성물이 어떤 게 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해서 생성물 쪽에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첫 단계는 실험을 통해서 모든 걸 꼼꼼히 다 적어야 되니까 사실 첫 단계 자체가 쉬운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미 실험 결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식과 생성물을 적을 수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화학식으로 바꾸기입니다. 자, 화학식으로 바꾸기. 이 화학식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화학식이 무슨 뜻일까요? 화학식. 잠깐만요. 자, 화학식이란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화학식이란 건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호. 자, 여기 보이시죠?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텐데요. 이 H2 보이나요? 이건 수소를 화학식으로 바꾼 게 H2고요. 산소를 화학식으로 바꾼 게 바로 O2입니다. 물은요, H2 이런 걸 바로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자, 화학식에서는요, 바로 분자식 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분자식 이런 거 알겠죠? 얘도 화학식 중에서 H2 분자식이고요. O2 분자니까 분자식입니다. 그리고요, 물도 H2 분자니까 분자식이죠. 화학식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가 바로 분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걸 화학식이라고 봐도 되고요. 얘를 분자식이라고 봐도 된다고요. 분자니까.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개수 맞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수의 의미가 뭘까요? 개수가 뭘까요? 자, 개수는 바로 이 앞에 붙는 숫자를 개수라고 합니다. 여기 숫자가 없는데요. 네, 여기 없어 보이지만 여기 1이라고 사실 있는데 그걸 생략한 것 뿐입니다. 자, 앞에 붙는 숫자를 뭐라 한다? 개수라고 합니다. 이걸 왜 맞춰요? 그 이유는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해야 돼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질량이 보존된다. 보존된다. 무슨 말이에요?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질량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맞습니다. 바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반응물이 예를 들어 100g이었으면 생성물도 몇 g?
100g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질량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이 그런데 왜 개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질량 보존 법칙은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측정한 거죠. 저울을 대고 측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자 수준에서 누구 수준에서? 바로 원자 수준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원자 수준에서 해석하면요, 결국 질량이 보존되려면 원자 수준에서는 그 종류나 수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H2 보여요?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O2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H2O가 만들어진대요. 이게 화학식이죠. 그런데 H2라는 건 뭐라는 건 여기 H 색깔을 바꿔서, 자, 여기 H2라는 게 H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네, 2개 있다라는 뜻이죠. O2라는 건요, O가 2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리고요, H2O는요, H가 2개 있고 O가 하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과 이쪽에 뭐가 만족해야 돼요? 맞아요. H의 개수, O의 개수가 서로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질량이 보존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맞춰야 됩니다. 바로 개수를요. 뭘요? 바로 앞에 붙는 숫자인 개수를 맞춰야 되죠. 요걸 개수라고 합니다. 그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그 단계를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H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림으로 H가 몇 개 있다?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첨자라고 하는데 이 아래 붙는 걸 우리가 이렇게, 요 2의 의미는 뭐라고요? 2개가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2의 의미는 뭐라고? 그렇죠. H가 몇 개 붙어 있다? 2개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의 입니다. 작은 첨자 2는 결합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그래요? 이거는 5가 몇 개가 결합되어 있다, 2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때 2의 의미는 5가 몇 개가 2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작은 첨자, 밑첨자였습니다. 자, 그럼 H2O는 어떻게 했을까요? H가 몇 개 결합되어 있고, 맞습니다. 2개 결합되어 있고, 결합이니까 작은 글씨를 썼다고요. 그리고 5가 몇 개? 여기는 생략되어 있으면 5가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 하나 결합되어 있어요. 사실 그 결합된 형태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제 각각 우리가 이 모양이란 거 알았어요. 굳이 이거 그림을 안 그려도 되지만 우리가 좀 이미지화 시켜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까지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렸으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H 몇 개요? 2개죠. 그러니까 얘네들 반응물이 서로 조합해서 생성물이 될 때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H의 개수와 O의 개수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H는 몇 개 있어요. 지금 원자가 2개 있는데 이게 여기 딱딱 붙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맞죠? 그렇죠? 어디 붙었다? 그렇죠. 바로 여기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 O는 몇 개 있어요? O도 여기 2개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하나는 여기에 쓰였죠.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갔냐고요? 즉 왼쪽과 오른쪽에 O의 원자의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사실 요 위에 있는 반응은, 요 반응은 아직 완벽한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이 보존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산소가 사라졌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옆에 또 다른 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산소의 개수가 맞죠? 산소 여기 몇 개? 2개. 여기도 몇 개? 2개가 됩니다. 원자의 개수가 몇 개? 산소 원자의 개수가 2개가 아닌데. 그래? 2개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소는 맞는데 이제 이쪽 생성물의 H의 개수가 4개가 되죠. 몇 개가? 바로 4개가 됩니다. 보이죠? 하나, 둘, 그리고요. 끝. 셋, 넷. 4개가 돼요. 아니, 그런데 여기 2개뿐이 없잖아요. 원자의 개수가 2개뿐이 없죠. 그쵸? 원자 하나, 둘. 2개뿐이 없죠. 그래서 옆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를 더 그리면 됩니다. 아니, 수소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면 이제 H가 몇 개 생겨요? 그렇죠? 4개가 되죠. 원자가 4개가 되죠. 물론 분자는 2개지만요. 원자는 4개. 이쪽은요. 이쪽도 물 분자 2개 안에
수소 H가 4개가 있죠. H의 개수도 맞고 4개로, O의 개수는 2개로 양쪽이 맞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형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H가 4개네요. 이쪽도 4개네요. O가 H가 4개 맞죠? 양쪽이. 그리고 O가 2개. 그래서 질량 보존이 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뭘로 나타내는 게 바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개수를 맞추는 거죠. 밑에 몇으로 맞췄어요? 2요. 어디요? 자,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리고요. 2개 있으니까 몇으로 맞춘다? 2로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앞에 붙는 2의 의미. 큰 2의 의미가 뭐라고요? 큰 2의 의미는 이런 애가 누가 H2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H2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다. 이해되시죠? 좀 자세히 할 이유가 있는데 이 의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 합쳐서 몇 개요? 2개. 이런 의미라고요. 알겠죠? 물론 미첨자 H2의 의미는 뭐라고요? 미첨자 H2의 의미는 바로 여기 H가 2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고요. 이해되시죠? 처음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O 원자는 2개지만 O 분자 입장에서 보면 1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애가 뭐가? O 2개가 붙어있는 이런 애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개 있는 거죠. 몇 개? 맞습니다. 바로 1개가 있는 거죠. 1개. 여기에 1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뭐한다? 생략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자, 이를 생략한다. 뭐 이런 뜻이요. 생략하는 생략.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를 보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의 의미는 뭐겠어요? H2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어디요? 하나, 2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아래 첨자와 미첨자와 미첨자. 자, 작은 글씨 있죠? 이런 작은 글씨. 요 미첨자의 의미는 뭐라고요? 결합의 의미입니다. 결합. 분자 입장에서 보면 몇 개가 결합되어 있나?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요. 개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덩어리가 몇 개인가? 몇 덩어리? 몇 분자? 뭐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이런 애가 몇 개인지, 몇 분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얘는 이런 애가 2개 있다. 얘는 이런 애가 하나 있다. 알겠죠? 얘는 이런 애가 2개 있다. 이런 게 바로 개수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림을 안 그려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자, 보면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을 써서. 자, 여기 H2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O2가 있죠. O2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H2O가 됐는데 개수가 안 맞죠? 그럼 여기가 2개. 여기 2개 맞는데요. 근데 O의 개수가 안 맞잖아. O가 이쪽은 2개인데 여기는 하나죠. 그렇다고 여기다 2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개수는 맞지만 H2O2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쓸 수밖에 없죠? 이거 5를 2개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쓴다고요. 한마디로 H2O 분자가 2개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산소는 맞지만 수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쓴다? 2를 쓴다. 그게 바로 밑에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개수 맞추기를 했는데요. 개수 맞추기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왜냐하면 개수 자체의 의미가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했습니다. 개수 맞추기는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원자 입장에서 보면 바로 원자의 종류나 수가 보존되기 때문에 양쪽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개수를 맞추기를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네 번째입니다. 바로 물질 상태 적기인데요. 물질 상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요? 바로 4가지. 4가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물질의 상태는 첫 번째 고체가 있습니다. 고체 딱딱한 거죠? 솔리드. 그래서 S를 씁니다. 액체가 있네요. 액체 같은 경우는 물과 같은 건데요. 자, 이거 리퀴드. 그래서 L을 씁니다. 자, 기체의 경우는요. 가스에 G를 쓰고요. 수용액은 수용액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소금물 이런 거예요. 설탕물. 그러니까 물에다가 무언가를 섞은 걸 바로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수가 물 숫자거든요. 용액은 뭔가 섞은 걸 용액이라고 하는데 특히 물에다가 섞은 걸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액에는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aqueous solution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aqueous solution. 자, 그러면 AQ라고 합니다. 알겠죠? AQ, IQ.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건 어디다 쓰냐?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밑에다가 쓰는 거죠. 알겠죠? 자, 좀 이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 G라고 썼는데 바로 수소 같은 경우는 기체죠. 그러니까 가스에 G를 쓰고요. O2 같은 경우는 기체죠. 그러니까 가스에 G를 쓰고요. H2O는 뭐예요? 네, 뭐 수증기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물로 봅니다. 그래서 물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따 보겠지만 물의 생성 반응이거든요. 물은 액체니까 L을 쓴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응 조건인데요. 반응 조건에 쓰는 위치는 뭐 여기는 선생님이 여기는 전기장음을 썼는데 사실 촉매도 있고요. 뭐도 있다.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질까요? 안 써지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자, 촉매도 있고요. 또 가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각각의 표시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걸 어디다 쓰냐? 바로 이 부분에 씁니다. 보이세요? 바로 화살표의 위나 아래 부분에 쓰는 게 바로 반응 조건이죠. 어떨 때 반응을 할까? 반응과 생성물의 뭐 이런 건 다 찾았는데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반응하지 않고 온도가 몇 도일 때 또는 촉매가 있을 때 또는 전기 자극이 있을 때 이런 걸 쓰는 게 바로 반응 조건이고 화살표 위나 아래다가 쓰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반응물에서 자, 화학 반응식 만들기. 무슨 반응식? 바로 화학 반응식 만들기는 처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화살표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반응물을 다 화학식. 바로 생성물은 다 화학식. 바로 기호로 바꾼다. 뭘로 바꾼다? 기호로 바꾼다. 그래야지 전 세계에서 다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개수를 쓴다. 개수라는 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을 말하고 원자 입장에서 보면 원자 종류나 수가 보존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개수를 맞춰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네 번째로 보니까요. 네 번째는 바로 물질의 상태입니다. 바로 S, L, G, A, Q. 그리고 반응 조건은요. 화살표의 위나 아래에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물의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물의 생성 반응은 바로 수소와 산소의 전기 자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수소와 누구? 산소를 반응시켜서. 그러면 얘가 무슨 물에 해당해요? 맞아요. 바로 반응물에 해당하죠. 그런데 물이 생성됐대요. 그럼 얘는 무슨 물에? 아이고, 왜 이래? 자, 그럼 얘는 무슨 물에 해당할까요? 뭐요? 얘는 무슨 물에 해당할까요? 맞아요. 바로 생성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한 번에 쓸 수 있죠. 바로 이렇게요. 수소와 산소를 더하면 바로 물이 된다. 이렇게요. 물론 수소와 산소의 위치를 바꿔서 산소와 수소를 더하면 물이 된다. 이것도 맞아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자, 수소와 산소를 더해서 물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아직 한글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슨 식으로 바꿔야 돼요? 맞아요. 바로 원소 기호인 화학식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화학식으로 바꿨는데 제가 여기 난잡하게 돼 있는데 좀 지우고 뭐하고? 지우고 여기다가 써보죠. 자, 수소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식을 H2, 산소는요 O2, 화학식. 자, 그리고 물은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뭐예요? H2O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각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질량 보존이 만족해야 되니까 바로 개수 맞추기를 합니다. 무슨 맞추기요? 개수 맞추기. 자, 개수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수소는 맞지만 반응과 생성물의 수소는 맞지만 산소가 지금 안 맞네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다가 2를 쓴다. 앞에다가 2를 쓰면 이제는 산소는 맞지만 수소가 2 곱하기 2에서 4가 되니까 얘도 2를 써서 2 곱하기 2에서 4가 되면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 이게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네 번째 물질의 상태를 적습니다. 수소도 기체, 산소도 기체니까 바로 여기다가 G를 적는 거예요. 뭘 적는다? G를 적고요. 그리고 물이니까 뭘 적는가? 바로 L을 적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 그리고요. 자, 위나 아래다가 바로 이 상태를 쓰는 거죠. 전기 자극이라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수소와 산소에 왜 전기 자극을 하는지 아세요?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뭘로? 참고로요. 자, 모든 분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도 바로 에너지란 게 있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뽑아 쓸 수 있고요. 수소도 폭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모든 분자에 다 있는데 수소와 산소의 에너지 합을 한 이 정도라고 합시다. 이 정도가 바로 수소와 산소 분자의 에너지 합이에요. 자, 그런데 수소와 산소가 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기 위해서는 물도
에너지가 있겠죠.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아요? 수소와 산소가 더 높네요. 물보다요. 모든 물질은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안정해지려고 하는데요. 수소와 산소는 그럼 자연스럽게 물로 변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언덕을 반드시 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정한 에너지를 가해야지 물이 될 수 있어요. 뭐 이게 당연한 게,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수소, 산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기 중에도 있는데요. 아무 에너지 없이 바로 물이 된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수소와 산소,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겠죠. 다 물로 변했으니까. 실제로는 어떤 에너지를 넘어야지만 물이 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넘기 위한 자극이 바로 전기 자극,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알겠죠?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건.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 한 번만 더. 화학 반응식 만들기 뭐? 반응과 생성물, 그리고요 화학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개수 맞추고, 그리고 그렇죠. 자, 이해돼요? 한번 암기해봐요. 뭐라고요? 아이고, 여기다 할까? 자,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맞아요. 바로 반응과 생성물,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식, 그리고요 개수 맞추고, 그리고요 그렇죠. 물질의 상태 쓰고 반응 조건. 사실 요게 단데요. 중학교 때는 이 3단계까지만 배웠는데 사실 4, 5단계도 알아야지 돼요. 고등학교 때. 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선생님이 하나 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암모니아 합성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이야?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 합성은 어떻게 하냐? 어떤 게 반응물이요? 맞아요. 바로 수소와 질소가 반응물이죠. 질소와 뭐요? 수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수소와 질소라고 써도 되는데 질소와 수소라고 쓸게요. 저는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물이 뭐예요? 맞아요. 질소와 수소가 바로 반응물에 해당하죠. 생성물은요,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생성물.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질소와 수소를, 질소와 수소가 바로 암모니아가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 플러스 수소. 이거는 이쪽 부분에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백에 다시 적으세요. 이쪽에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네요. 자,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소와 수소는 우리가 반응물, 암모니아는 생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다 썼네요. 자, 이제 화학식을 써봅시다. 무슨 식? 화학식을요. 질소는 N2, 수소는요 O2가 되고요. 암모니아는 N2O2가 아니라 N2H2, 수소는 H2고요. 암모니아가 NH3가 되죠. 자, 이게 바로 지금 화학식으로 바꿨고요. 그런데 아직 개수를 안 맞췄죠. 질량 보존을 위해서는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안 맞죠. 자, H가 몇 개요? 2개인데 여기는 H가 하나죠.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몇을 쓰면 된다? 2를 쓰면 돼요. 여기다 2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다 2 쓰면은 NH3 자체가 아니니까 물질이 변하니까 앞에다가 무조건 써야 돼요. 이런 애가 몇 덩어리 있다? 2덩어리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N은 2인데 그러면 NH3가 2덩어리니까 이 H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H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 곱하기 2 하면 6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그린 게 너무 자세하나? 뭐 어때요? 자세하면 맞죠? 이해하면 좋은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N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다? H 이게 NH3예요. 근데 여기 옆에도 N이에요. 얘도 N이고 H 붙어야지. H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덩어리가 몇 덩어리 있어요? 지금 2덩어리. 알겠죠? 이의 의미는 바로 몇 덩어리 있다? 2덩어리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데 뭘 하다 이랬지? 자, N이 2개 있죠. 어쨌든 N 2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맞았는데 바로 H가 3인데
3 곱하기 2 하면 6개라는 얘기는 얘가 3인데 이런 애가 두 덩어리니까 여기도 3. 그러니까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쓰려면 안 되고 여기다가 몇을 쓴다? 맞아요. 바로 3을 써야 되죠. 그래야지 얘도 6개니까. 이걸 그림으로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죠. 이 작은 이의 의미는 결합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H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요. 이런 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 이런 애가 몇 덩어리 있다는 얘기요? 세 덩어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 덩어리 이렇게 쓸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리고요. N2라는 의미는 바로 N이 이런 애가 몇 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N이에요. N. 그쵸? N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이때 3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런 애가 몇 덩어리 있다? 세 덩어리. 하나, 둘, 세 덩어리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N2의 의미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N2의 의미는 바로 N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어쨌든 이 덩어리가 몇 개 있다? 하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미첨자 개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지금 뭘 썼어요? 네, 화학 반응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개수 맞추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얘네가 모두 다 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쓴다? G를 씁니다. 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반응 조건이죠. 실제로 얘는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촉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촉매 이렇게 쓰면 바로 화학 반응식이 아이고 왜 이래? 자,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반응식? 맞습니다. 무슨 반응식? 그렇죠.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걸 한 요쯤에 뭐 빈칸에 어디다가 쓰면 좋겠네요. 자, 이제 화학 반응식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화학 반응식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뭐하다? 중요하다. 뭐하다? 중요하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물론 위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같이 한번 보죠. 무슨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제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소 생성 반응식이에요. 무슨 생성? 수소 생성 반응식이요. 아, 수증기 생성. 왜 이래? 자, 수증기 생성 반응식이요. 수증기도 어쨌든 뭐예요? 수증기도 어쨌든 H2O죠. 무슨 토? 맞아요. 수증기도 어쨌든 H2O입니다. H2O고요. 수증기니까 우리가 가스죠. 가스. 수증기는 물이 아니라 가스입니다. 액체가 아니라 가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죠.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쓰는 법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했잖아. 맞죠? 맞죠? 수증기 생성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수증기 생성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수소랑 누구랑 반응하고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수증기가 형성되는데 개수를 한번 맞춰볼까요? 어떻게 돼요? 여기 2를 붙이면 되는데 이게 또 2가 붙는다. 이게 가스. 자, 이러면 되겠네요. 반응 조건은 여기서는 안 나와 있네요.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고요? 잠깐만요. 옆에 이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서 좀 지우고 갈게요. 이 부분 지워졌나요? 좋아. 자, 그럼 같이 보죠. 자, 이 부분은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슨 반응식? 맞습니다. 바로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죠. 어떻게요?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인 거죠. 그런데요, 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죠.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우선 분자 모형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분자 모형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요런 애가 몇 덩어리? H2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죠. 이 H2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라는 의미는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H가 몇 개? 두 개 붙어 있고 여기도 H가 두 개 붙어 있는데 이런 애가 몇 덩어리? 하나, 두 덩어리. 맞죠? 그런 의미라고 했고요. 자, 여기 O2의 의미는 뭐라고요? O가 몇 개 붙어 있다? 두 개가 붙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맞죠? 그리고요. 여기 자, H2O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렇죠. H가 몇 개? 두 개 붙어 있고 O는 하나 붙어 있다. 그게 바로 이거고요. 자, 여기에 두 덩어리의 의미는
이런 애가 몇 덩어리 있다? 바로 2덩어리 있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분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너무 걱정 말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쓰려고 했는데 이거 잠깐 다시 지워볼게요. 자, 맨 처음에 같이 보죠. 자, 여기 보면 개수를 먼저 볼까요? 뭘요? 개수를 한번 봐요. 자, 얘는 개수가 뭐예요? 2죠. 몇이라고요? 바로 2입니다. 몇이라고요? 2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는요, 개수가 지금 1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얘가 1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는요 2가 돼 있죠. 그래서 개수가 있네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네, 개수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화학 반응 수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바로 개수와 관계가 있죠. 뭐예요? 바로 개수와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개수나무.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 보면 바로 개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개수가 바로 입자수와 무엇과요? 입자수. 바로 개수와 관련이 있던 거죠. 여기 있죠.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몰라요. 버벅거려, 버벅. 왜 이래? 멈췄어. 약간 버벅거리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왜 버벅거리는지.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데요? 바로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개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요. 근데 이때 개수는 바로 입자수긴 입자수인데 여기서는 분자예요. 분자를 말해요. 한마디로 이런 애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지금 2개 있다라는 의미도 되죠. 몇 개? 2개. 그리고요, 이런 분자가, 산소 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는 원자가 아니라 바로 분자를 의미합니다. 그 덩어리를 의미해요. 덩어리.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는요, 물이 몇 덩어리 있어? 그러니까 분자, 몇 분자가 있어요? 바로 2분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개수가 바로 개수와 관련 있는데, 개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데, 여기서 개수는 그러니까 입자수를 말하는데 그 입자수는 원자의 입자수가 아니라 바로 분자의 입자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몰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수요? 몰수.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몰은 몇 개예요? 6.02 곱하기 10의 몇 승? 23승계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2개라 그랬는데 얘가 2개가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6.9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봐요. 그러면 그렇죠. 2 곱하기 6.9 곱하기 10의 23승 하면 2몰계죠. 알겠죠? 그만큼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4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는데 그게 2몰계죠. 그렇게로 불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해되죠? 그리고요, 그만큼 곱했다는 얘기는 옆에도 다 같이 곱해줘야겠죠. 옆에도 6.0 곱하기 10의 몇 승? 23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한 개가 아니라 1몰계로 표현하죠. 그럼 얘도 그렇게 하나요? 맞습니다. 이 2개를 했을 때 얘도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요? 6.0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2몰계죠. 한마디로 얘가 만약 몇 몰이면 2몰이면 얘는 몇 몰이 반응하고 산소는 왜 안 커져? 1몰이 반응하고 그 옆에 물은요. 맞습니다. 바로 2몰이 반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개수가 2면 개수도 2고 바로 몰수도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개수가 1이면 개수도 1이고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하면 몰수도 1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2면 또 개수도 2고 2개고 몰수도 2몰이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하면 되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다가 B를 한번 써보세요. 개수비. 무슨 비? 개수비가 2대 1대 2면 개수비도 몇 대 몇이 된다?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2대 2개 1개. 이 비율로 하면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넘어간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수가 항상 2개, 1개, 2개는 아니잖아요. 만약 4개면은 산소가 몇 개여야 돼요? 2개. 그리고요, 물은 그렇죠. 4개여야 되죠. 이렇게
개수는 달라질 수도 있어도 그 비율은 2대 1대 2, 가장 작은 비율은 2대 1대 2로 항상 같으니까 비율로 표현하면 굉장히 이제 숫자 자체는 달라져도 비율적으로는 동등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나는 H2 여기 O2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H2 이렇게 쓰는데 나는 여기다 4를 붙일래. 뭘 붙일래? 4를 붙일래. 그럼 여기 몇이 돼요? 4, 2, 8이 되죠. 4, 2, 8. 그러니까 H가 그럼 여기다가 얘도 4를 붙여야 돼요. 4를 붙이면 자, 산소가 4개가 있네요. 산소가 4개 있으면 여기는 산소 2개뿐이 없으니까 여기도 2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다른 화학 반응식인가요? 둘이 아예 다른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수 자체의 의미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개수 비, 각각의 비율. 2대 1대 2, 얘는요 4대 2대 4. 어쨌든 다 2대 1대 2잖아요. 가장 최소로 약분하면. 그래서 비율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거 바로 개수비는 개수비와 같고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다. 이거를 비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2, 1, 2 이걸 바로 개수로 하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개수는 바로 개수로 의미합니다. 이때 개수는 바로 여기서 분자수를 의미하고요. 알겠죠? 그리고요. 이거 우리가 몰수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가 이제 화학 반응식 자체가 EH2, O2, EH2O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4H2, EO2 이렇게 4H2O 이렇게 앞에 개수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 그 자체보다도 그 비율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비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수비나 몰수비는 항상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개수가 뭐랑 관계 있다? 맞습니다. 개수가 바로 개수와 비율적으로 같고 이 말은 개수는 어차피 몰수니까 이 몰수와 비율적으로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바로 개수비와 몰수비는 항상 성립하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개수를 보면은 이거에서 바로 개수를 바로 알 수 있고요.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뭘 알 수 있다? 몰수를 알 수 있다고요. 몰수를 알면 우리가 몰수가 모든 거에 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1몰은 6.9곱하기 12, 23승이고 기체로 말하면 20.4리터이고요. 그리고요. 그렇죠. 바로 화학식량의 그람 부치고 이런 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몰수가 나온 이상 이거는 키포인트입니다. 개수비는 바로 몰수비랑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밑에 글씨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피비죠. 무슨 비요? 자, 요거는 부피비입니다. 자, 부피비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피비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성립해요? 이 부피는 액체 부피가 아니죠. 바로 기체일 때만 성립해요. 뭘 때만? 바로 개수비와 부피가 성립할 때는 바로 기체일 때만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자, 여기서는 다 기체예요. 기체. 다 기체이기 때문에 자, 위에 2대 1대 2나 밑에 기체 2대 1대 2 얘네가 다 숫자적으로 같아지죠. 알죠? 2대 1대 2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성립한 이유가 뭐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바로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죠. 뭐이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요. 왜요? 이게 여러분 아보가드로 법칙 들어봤죠?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무슨 법칙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이죠. 이 근거가 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맞습니다. 같은 온도. 아이고 글씨가 안 써져. 자, 같은 온도 그리고요. 왜 안 써?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겁니다. 모든 기체는 뭐일 때만 돼요? 기체일 때만 돼요.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서 입자수가 뭐다? 같다. 기체 입자수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체는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통 안에 어떤 게 3개가 들어간다고 해봐요. 어떤 기체가? 헬륨 기체가 3개. 네온 기체가 그럼 몇 개 들어가요? 네온 기체로 된 것도 3개. 산소 기체도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서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왜냐하면은 봐보세요. 같은 수의 입자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게
자,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냐면요. 다 지금 뭐예요? 기체죠. 여기도 기체죠. 기체인데, 기체일 때 기체 입자수가 얘가 몇 개요? 2개네요. 기체일 때잖아요. 그리고요, 얘는 하나예요. 얘는 2개예요. 이게 왜 중요하대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입자수가 어떤 기체든 상관없이 2배로 많아지면 부피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 말이라고요. 이해돼요? 자, 어떤 통 안에 3개까지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럼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통은 얘 통의 몇 배가 돼야 된다? 2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부피가 2배가 되면 입자수도 몇 개 된다? 2배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미안해요. 이게 되게 버벅거리네. 되게 이게 끊겨요. 자,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입자 몇 개예요? 지금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입자 몇 개가 돼요? 2개죠.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라면 산소는요, 이만큼 부피고, 알겠죠? 이게 부피잖아. 부피를 말하고. 자, 얘는요, 이렇게 통 하나, 통 2개. 자, 이 통을 생각해봐요. 한 통에는 요거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입자가. 그러면 얘는 통이 몇 개 필요하고 2개가 필요하고, 얘는요, 하나 필요하고, 얘가 2개가 필요하죠. 입자수가 2대 1대 2라는 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숫자가 2배가 되면 얘는 2개,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고, 얘는 1배, 얘가 2배가 된다. 알겠죠? 그런데 이건 언제만 성립된다? 바로 기체일 때만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기체가 아니라 액체라면 응축 과정을 통해서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해되죠? 자, 제가 굉장히 자세히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이게 2대 1대 2가 가능한 이유가 얘가 뭐이기 때문이요? 자, 얘가 수증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증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2대 1대가 가능한데 한마디로 얘가 수증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수증기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자, 밑에 걸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수증기가 아니라 뭐의 생성이요? 물의 생성이요. 딴 건 다 똑같아요. 뭐 개수비가 2대 1대 2도 똑같고, 이에 따라 개수비도 2대 1대 2도 똑같고, 몰수비도 2, 1, 2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 부피비는 2대 1은 맞아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죠? 얘가 지금 물이죠. 액체죠. 액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네들은 기체이기 때문에 2대 1이 맞지만 얘는 지금 액체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액체니까 훨씬 부피가 작긴 하지만 어쨌든 기체보다 부피가 작긴 하지만 그 기체의 부피는 모른다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만 이렇게 네모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 거, 즉 개수비와 개수비와 몰수비는 항상 성립하지만 부피비는 기체일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밑에 거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많이 끊겨서 좀 미안한데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중에서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요. 이 중에서 개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개수는 바로 개수비와 같고요. 개수비는 개수비와 같고 몰수비와 같은 거죠. 그리고요, 부피비와 같아지려면 언제만 된다? 기체만 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